오늘 또 하나의 또 중요한 뉴스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처음으로 구형, 검찰 구형이 나왔습니다. 모두 합쳐가지고 특검은 10년형을 구형했는데 영상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질서 수호 후 정점에 있어야 할 피고인이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본인의 범행에 대해 부끄러워하고 반성하기는커녕 그 불법성을 애써 감추기에 급급한 모습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은 그 범정이 무겁고 죄책이 중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의 형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간다고?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긴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모두 10년을 구형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세 가지예요. 체포방해 한 거 영상 보셨죠? 여기에 대해서 5년, 그리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3년, 그리고 사후에 계엄 선포문 작성하고 폐기한 거에 대해서 징역 2년을 특검이 구형에 선고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일단 민주당에서는 10년. 과합니까? 적절한 겁니까? 저는 적절하다고 보고요. 특히 체포영장 집행 방해 같은 경우는 너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말 비겁한 지도자였다. 이걸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불법 계엄을 저질러서 정말 이런 중대한 사태를 만들었으면 순순히 수사기관에 가서 또 탄핵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수사를 받는 게 맞지. 잡혀가기 싫어서 경호처에 있는 직원들에게 무장 봉기 비슷한 무장 시위를 시키고 공권력의 정면으로 맞서게서 며칠 동안 정말 대한민국 그렇죠. 공권력을 농락했다는 게 그게 대한민국 대통령이자 정치 지도자로서 맞는 그러한 행태입니까? 저는 굉장히 비겁하고 몰상식한 행태라고 생각하고 이로 인해서 많은 경호관들이 지금 수사와 징계 위기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더 비겁한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죄를 깨끗이 인정하고 저는 부하들의 죄를 조금이라도 뭔가 좀 감명받을 수 있는 그런 탄원서라도 본인이 직접 작성해서 좀 법원에 제출했으면 합니다. 윤기찬 부장님, 이렇게 분리해서 구형하는 거 이례적이라고 하고 여기 징역 체포방해 5년도 양형 기준 최대가 4년인데 그걸 넘어서 한 거라면서요? 굉장히 이례적이죠. 저희가 그 경합범이라고 해서 재판 그 진행 전에 범했던 범죄는 다 한꺼번에 구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물론 이제 법에 따라서는 자격에 제한을 주는 이런 그 유법 사유 등이 있는 게 예컨대 피선거권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이런 것들은 이제 분리 선고하죠. 왜냐하면 섞이면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경합범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 규정이 없는 한 통상은 저렇게 하나 해가지고 몇 년 이렇게 해서 구형을 하거든요. 근데 저렇게 나눴어요. 아주 특이하죠. 저 부분은 그러니까 본인들이 형량을 정할 때 했던 그 풀이 과정을 그대로 다 발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되게 낯설고요. 좀 도식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럴 수는 있죠. 저게 일부만 관련돼 있는 분들에 대해서 양형의 어떤 형평성이나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그랬을 수는 있어요. 한덕수 총리의 경우에는 저 중에 사후 계엄문 선포 과정에 관여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약간의 그 의도성 있는 그 분리 구형일 수 있는데 굉장히 그 국민들이 볼 때는 좀 불편하게 다가올 부분이 없잖아 있죠. 윤기찬 부원장께서 보시기엔 이거 과하다고 보세요? 과하죠. 왜냐하면 가장 끝까지 채운 거거든요. 저희가 아까 제가 경합범 규정에 따르면 보통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가장 중한죄인데 공무집행방해죄가 5년 이하예요. 그러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면 5년 이하의 그 장기의 2분의 1을 가중합니다. 그럼 7년 6월 이하죠. 그다음에
7년 6월 이하인데 뒤에 경합범을 할 때는 또 2분의 1을 가중해요. 예. 그럼 10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5년에 또 2분의 1을 가중하니까. 그럼 10년이 맥시멈이에요. 그 10년을 정해놓고 거기서 저렇게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다소 좀 보면 가장 그러니까 7년 6월에서 10년인데 10년형을 정해놓고 이걸 나눠서 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공범에 관련된 양형 기준을 줬다고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10년 그러면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니까 이렇게 더해서 10년 뭐 하여튼 다양한 양형 기준을 본인들이 했겠지만 예. 제가 여기저기 다 물어봤어요. 예. 그 검사나 이런 친구들한테 이렇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예. 대로 경합범 그 규정을 배제하는 특별 조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분리구형하는 건 처음 봤다. 예. 그런데 오늘 특검에서 한 얘기 중에 대수롭지 않게 여긴 반성을 안 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 이 부분이 저는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큰 상처 정도가 아니죠. 그 네. 재판이 공개되면서부터 재판정에서 윤석열 씨가 보여준 행동은 어떤 거냐면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잘못은 누가 했어? 부하들이 했어. 네. 라고 하는 부분들로 일관했으며 국민들이 다 봤던 내용들에 대해서도 거의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행태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엄청나게 분노하는 상황인 거죠. 예. 전 그래서 그 김건희 씨 구형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렇게 과하게 구형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의 지위를 얘기했어요. 대통령이잖아요. 예. 그 당시에. 또 하나가 사건의 상징성을 얘기했습니다. 이게 대란 사건이라고 하는. 자, 듣도 보지도 못할 상상도 안 했던 사건이거든요. 이런 사건에 대해서 구형이건 선고건 선례로서 가장 엄중하게 구형을 때리던 선고를 때리지 않게 된다면 예. 앞으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또 다른 가능성들이 잔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좀 구형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게 내란 문제에 관해서 상당히 중요한 전초전 성격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체포영장 방해한 게 분명히 있죠. 내란을 일으켜가지고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라고 예. 하는 것. 그다음에 외신에다가 허위 공보를 아니 본인이 개몽령이고 2시간 하고 끝날 거라고 얘기한다면 뭐하러 외신에다 허위 공보를 하게 하고 비합본 정보를 삭제하게 하고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을 해서 폐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만약 이게 유죄로 나오게 된다면 본인이 했던 얘기가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히 밝혀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건 구형이어서 내년 1월 16일 날 선고가 예. 되겠습니다만 이 내용을 보더라도 본인이 얘기한 계몽령은 거짓말이고 그러니까 16일 날 선고가 나와서 만약에 제가 유죄가 인정이 된다면 재판부가 암묵적으로 그걸 보고 있다는 말씀. 그렇겠죠.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내용들의 행위를 한 이유는 뭐냐면 본인이 내란 어떤 범죄와 관련해서 내란죄가 아니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계속 거짓 해명을 했던 거잖아요. 지금까지요. 예. 그리고 그걸 위해서 본인이 행한 행태에 대해서 저희 선고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유죄가 된다고 한다면 왜 이런 행태를 벌였을 것인가? 예. 본인의 내란 범죄를 갖다가 숨기기 위해서 한 행태이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이것은 결론적으로 2월 달에 아마 선고가 될 것 같은데 1심 예. 내란 범죄가 내란을 갖다 저희가 좀 확인할 수 있는 사전적 절차가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예. 합니다. 지금 속보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특검에서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매각 매직 관련해서 알선 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를 했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허위 발언, 대선 당시의 허위 발언으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했다는 겁니다. 재판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은데 일단 김 여사 관련해서 매각 매직은 뭐 여러 가지 네. 나왔었죠 그동안. 그건 뭐 저는 지금 28일이 지금 특검 수사 종결이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오늘이 뭐 사실 뭐 26일이면 이제 마지막 그러네요. 치닫고 있으니까 예. 이제 막 무더기 기소를 지금 하는 과정으로 보이는데 매각 매직은 뭐 어찌됐건 그때 이제 서희건설 회장이 이제 어찌됐든 그걸 뇌물로서 줬기 때문에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소가 된 것 같고 예. 제가 보기에 이제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 기소가 시작이고 거의 거의 이제 남은 사건들을 좀 몰아서 2차 특검을 할지 안 할지 종합 특검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어쨌든 김건희 특검은 여기에 대해서 일괄 기소를 아마 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 이것 외에도 상당 부분도 쏟아져 나올 것 같아서 그럴 수 있죠. 28일 전까지는 어디까지가 기소가 될는지 그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게 약간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원래 윤석열 대통령을 조사했잖아요. 저거 기소 여부를 결정하려고. 근데 알선 수재로 기소했단 말이에요. 네. 저 말은 뇌물죄를 적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조사해봤더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걸 알았거나 네. 금품 수수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사전에 공모하지 않았다라는 게 간접적으로 저렇게 보여진 거죠.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까지는 안 갔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윤 전 대통령까지 갔으면 공모로 해서 뇌물수수 공범으로 아마 기소를 했을 텐데 지금 알선수재라는 것은 윤 전 대통령까지는 그게 안 갔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저렇게 알선수재로 기소하게 되면 준 사람들은 기소를 못 해요. 서희건설 회장 이런 사람들은 처벌 조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 측면이 문제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윤 전 대통령을 지금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봐야 될 부분이 저게 원래 특검에서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서 경찰로 갔었어요. 예. 11월 달에 갔다가 12월 달에 다시 갖고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 비교해 보면 전재수 의원 등 통일교 관련 사건 있잖아요. 그것도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가만히 갖고 있다가 이 수사 대상이 아닌데 갖고 있다가 그냥 경찰로 나중에 넘겼잖아요. 이걸 비교해 봤을 때 특검이 굉장히 자의적이구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가 다시 대상이라고 판단될 수도 있는 것을 뭐 여권 인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야권 인사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이런 편향성이 있구나라는 오해를 살 만한 행위를 또 한 거죠. 알겠습니다. 아니 이제 중요한 거는 윤 전 대통령 관련해서 내란 재판인데 오늘 내란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판단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김종욱 부원장은 그래도 내란 재판에 그렇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봤어요. 윤기찬 부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게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사실 그 특수무집행 방해죄를 결심할 때 이거 먼저 결심하면 안 된다. 그랬죠. 예. 내란죄에서 내란 여부가 판단이 돼야지만 그래야지만 특수무집행 방해죄가 성립 여부가 그때 결정된다. 일단 법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공무집행 방해죄가 되려면 그 해당 공무집행이 적법해야 되는데 위법한 공무집행이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죄가 성립하게 내란죄가 아니라면 그거는 적법한 체포영장이 아닌 거예요. 예. 그다음에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이 아닌 거죠. 공수처가 그 관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물론 형식적이라고 볼 여지도 없잖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내란죄 성립 여부가 먼저 선결적으로 판단돼야 된다라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주장했던 거예요. 법리상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백대현 부장은 그 상관없이 될 수 있다. 네. 그 말은 이제 그 안에 여러 가지 그 뭐 함의가 있죠. 우리가 다 생각해봤는데 이 정도는 될 거야라는 뭐 이런 함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판결문을 봐야 될 것 같지만 어쨌든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의 제기할 만한 것이고 또 하나는 저렇게 되면 이제 그 구속기한 만료가 1월 18일인데 예. 16일날 선고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18일날 원래 풀려나야 되는데 16일날 선고를 하게 되면 실형이 선고가 되면 풀려나질 않죠. 못 나오죠. 그런 또 이 절차적인 함의가 또 있어요. 그래서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아쉬움이 있는 결심 공판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윤 전 대통령 이제 변호인단에서도 최후 변론이라고 하나요? 그거 하고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최후 진술을 하는 순서로 되는 거죠. 그렇죠. 아직까지 속보가 안 들어오는 거 보면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뭐 강하게 항변을 하겠죠. 또 하나 이제 연관되어 있는 게 한덕수 전 총리인데 이게 4.5 계엄 선포문과 이제 관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이 사후 부서 문서라고 해도 부속실장인 자네가 이걸 왜 하느냐라고 제가 좀 나무랐는데 일단 그냥 갖고만 있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총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한테는 물어보지 않아도 당연히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본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데 한덕수 총리가 지금 이 부분 관련해서 여기 4.5 계엄 선포문 관련해서 또 혐의가 있는 재판. 그렇죠. 한덕수 총리는 이제 이게 1월 21일 날 선고가 예정돼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연관선상에 있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도 당연히 그 영향을 끼칠 사안인데 그러다 보니까 한 전 총리가 이번에 그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 거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이 판결이 이제 한덕수 총리까지 이어지는 판결이 될 텐데 예. 어찌됐건 지금 저는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주장할 수 있는 거는 재판에 본류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 모든 것들을 위법으로 정하는 그 재판이 우선적으로 처리되는 게 맞느냐. 그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네요. 저도 계속 예. 그 얘기로 아마 주장을 일관되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